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죠. 다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2학년 생애 최초 시험을 이제 치르고 나서 학부모님께서 자녀분의 시험지 분석을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어, 시험 성적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발생에 한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향후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문의해 주셨었는데요. 내용이 좀 짧아지면 게시글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길어지면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모처럼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시험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건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르게 쓰인 문장 2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였고요. 목표 어법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여기 문제는 지금 그 이상을 물어보고 있죠. 즉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랑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답이 2개라는 건데요. 전 학교 시험에서 정답 2개를 고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출제했다라는 건 학교에서 투부정사 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다는 의미가 돼요. 학교에서 나눠준 문법 프린트를 꼼꼼히 공부하고 투부정사 관련 파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했을 거예요. 학생이 적어둔 걸 보니 방과 후 쌤께 물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고 진짜 기특해서 눈물 날 뻔. 제가 방과 후 선생님이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뿌리 동사의 동그라미를 해보면 dislike, mind, love, hope, practic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dislike, mind, 나 practice 이런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선지에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려왔으니까 탈락이에요. 그리고 love 같은 동사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모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동사를 저는 이제 사심이로 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단어 love, like, prefer, 시작, start, begin, 그다음 미워한다의 hate. 자, 이런 동사들은 to 부정사,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dislike는 둘 다 목적으로 취하지 않거든요. 얘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란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학교에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준 것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학교 문법 프린트 예문을 보고 파악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하나인데 왜 2개를 고르라는 건가? 근데 아이가 채점한 거 보니까 정답이 이게 1번, 3번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1번의 이 dislike는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롱맨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롱맨 사전을 보면 dislike는 in everyday English 일상 영어에서 people usually say don't like rather than dislike. 사람들이 주로 don't like라는 말을 더 쓴다. dislike라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dislike란 표현을 좀 덜 쓴다는 건 거 일단. 그다음 grammar 파트에 내려가서 또 보면 그쵸? dislike is used with an ing form. dislike는 ing 형태를 함께 써야 돼.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don't say 이렇게 말하지 마 해놓고 I dislike to eat dinner alone 이렇게 단어가 문장에 센텐스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dislike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아닌데 이게 왜 지금 정답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에 혼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dislike라는 건 to 부정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수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좀 더 흔한 표현으로 이제 이 둘의 선호도가 바뀌게 됐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to 부정사가 오면 굉장히 좀 특이한 이상한 단어처럼 현대에서는 받아들여지게 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dislike라는 것은 대체되고 있다.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거죠. 또는 hate라는 단어를 그냥 쓰게 되지 dislike는 한마디로 seems old 좀 구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개를 검색을 해봤는데 두 군데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to 부정사가 아주 옛날식 방법이다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어디다 물어볼까 하다가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우리 챗 GPT에게 제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챗 GPT에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자, is I dislike to eat alone? 이거 틀린 문장이냐? 챗 GPT야, 대답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I dislike to eat alone 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너는 다음과 같은 표현, 대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대체 표현 4가지를 알려줬어요. I dislike eating alone 이렇게, 그죠? dislike 다음에 동명사 형태를 갖다 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I don't like to eat alone 이렇게. 자, dislike하는 표현 대신에 don't like를 이용하라는 건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dislike는 이제 조금 구린 표현이야 라는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동명사가 오는 형태가 맞다라는 건 거죠. 제가 이게 1번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당연히 실수를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분야가 영역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학생에게 학교에 가거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1번 문제는 약간 아이들이 이제 뇌도 좀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좀 풀기 쉬운 공부한 거 났어. 이렇게 그냥 가벼운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주거든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번부터 너무 힘들었다. 이게 뭐지? 왜 2개를 고르래? 왜 2개야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한 이후 사건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과 4번 문제를 이제 동시에 틀렸는데, 출제가 리스닝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리스닝 지문은 거의 외워질 만큼 여러 번 읽고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리스닝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은 순서 배열이라던가 자연스러운 대화 고르기, 내용 파악, 요 정도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3번 문제의 오답에 대해 학생의 이제 메모를 보면, usually를 안 붙여도 되는 줄 알았음.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맥락상 말만 통하면 되지, 이게 꼭 들어가야 말이 통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내신, 즉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뭔가 스스로 이 정도를 적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기특하다. 그 다음 4번 문항은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지에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2번 선지에 이 마이크가 배드민턴을 누구랑 치는지 알 수 있는지 물었거든요. 근데 지문에 친구랑 경기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건 축구거든요. 배드민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친구랑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축구인지 배드민턴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풀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적어놓은 거 보면 내용 파악을 좀 잘 못했다. OX 표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너무 정확한 친구라서 굳이 저에게 다시 의뢰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와 14번 2개가 연속해서 이제 오답이 나왔는데요. 그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온 어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13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어휘 문제는 보통 하나의 시험에 한 2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영영풀이를 묻기도 하고 지금처럼 다이어의 뜻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의 뜻과 문장 속에서의 쓰임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학생이 적어둔 것처럼 의미가 혼동됐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메모 아주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 14번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상당히 아쉽게 오답이 나와버렸어요.
본문에는 디아고가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낮잠을 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난 후이니까 after이라는 전치사가 쓰인 거죠. 근데 우리 지금 3번 선지에는 디아고가 낮잠 전에 점심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쓰여진 단어가 after 대신에 before가 쓰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이니 해석을 내가 꼼꼼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 이것도 문법 문제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to 부정사 문제입니다. 무슨 용법이냐 묻는 건 거죠. 보기의 문장에서 뿌리 동사가 want죠. 뭐뭐를 원한다라는 뜻이니 뒷자리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럼 명사적 용법 찾아 이런 문제인 건 거죠. 선지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답이 이제 4번인데 4번의 뿌리 동사가 like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니 뒤에가 당연히 목적어 자리가 될 거고요. 같은 위치에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게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되고요. 2번에 내가 행복한데 그 뉴스를 들어서 행복하다라는 어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우린 이걸 또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3번 영어는 재밌어 배우기에 재밌다라는 그 fun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이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사적 용법이었고 4번만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학생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퀘스천해서 방과 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봐서 방과 후 영어 선생님께 여쭤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너무너무 좋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에서 오답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목표 어법이었던 수요 동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에게 을를 이 순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가 기본 개념이었고요. 학생이 이렇게 적어둔 걸 보면 2번, 4번 중 긴가민가 했는데 4번을 골랐다. 이렇게 이런 메모가 참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습니까? 보는 저는 귀엽지만 당사자는 아마 많이 속상하고 아쉬웠을 것 같아요. 4번에 He sent every member the message 까지는 맞지만 뒤에 to his tennis club이 함정이었습니다. to가 about으로 바뀌어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친구의 시험지 오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답 풀이를 해주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 분석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학생이 해둔 것처럼 오답 문항 옆에 출제된 문제의 출처와 본인의 의견을 그냥 간단히 적어두는 건 거예요. 이제 문제의 출처는 해당 범위를 이용해서 적으면 돼요. 일과 본문, 일과 리스닝, 일과 문법 이 중에 하나 하겠죠. 그 다음 2과 본문, 2과 리스닝, 2과 문법. 그 다음 1과 외부 지문, 2과 외부 지문. 요렇게 밖에 안 돼요. 요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출처를 적고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 문제였다던가 순서별 문제였다거나 문법 문제였다거나 거의 대부분 내용 파악일 거예요. 그 다음 왜 틀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표기하는 거예요. 단어 뜻을 몰랐다든지 단어는 알겠는데 독해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내가 착각했다든지 시간이 부족했다던가 집중을 못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전문 용어로 복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대국이 끝난 뒤에 그 대국의 내용을 이제 검토하면서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두어보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복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요. 전문 기사들의 대국에서는 복기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없거나 대국 내용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 열받은 나머지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대목에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승패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대국의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공부가 미흡했던 건지, 실수였던 건지, 몰랐다면 단어가 막힌 건지, 독해가 막힌 건지, 이걸 되짚어 보면서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잡게 해주거든요. 또 우리 학교 선생님은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내시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건 거죠. 전 이 시험지를 봤을 때 객관식에서 정답을 2개 고르라는 학교는 제가 사실 처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 문제가 총 6개가 지금 출제가 됐더라고요. 점수로 치면 19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도 문법은 6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학생이 지금 그 중에 2개 문항을 틀려서 8점을 잃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학습지 예문과 문법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본문과 리스닝 지문을 열심히 안 한 이유가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즉 지문을 바꿀 것이니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문 바꿀 거니까 고생해서 암기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딱 100% 이렇게 먹히는 경우는 고등부거든요. 실제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암기 자체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중등부는 변형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저절로 외워지는 단계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면 좋겠어요. 학생의 오답은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이 난 것도 아니고 또 못 본 점수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처음 본 중간고사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조급하세요. 이 쓰신 표현 중에 완전 지금 비상상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이는 잘하고 있고 잘했고요. 앞으로도 발전할 거예요. 문제를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만약 평가 문제집을 구매해서 푸셨다면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했던 Exam4U 자료를 이용해서 본문 암기와 문법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해볼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이 학교 문법 문제의 스타일을 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 이상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이상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까지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Exam4U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시험 마치고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가 시험을 좀 못 봤고 그 어머니께서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복기를 하라고 이제 시키셨대요. 근데 아이가 하루 이틀째 계속 좀 미루고 결국 엄마가 하라고 시킨 날까지 해놓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시험지를 좀 구기고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전쟁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를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보다 틀린 게 좀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대국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열받아서 복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요. 아이 입장에서 망한 시험지를 다시 보는 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엄마가 시키면 강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일단 망한 시험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그 마음에 거부감이 좀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럴 땐 좀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심지어 저희 동네는 제가 저희 동네 시험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학교 내신인데 배우지 않은 지문을 낸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집에서 엄마가 이제 억지로 이제 시켜서 이제 했을 거잖아요. 하면서 어떤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나 모르는 지문이다. 이런 거 배운 적 없다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속마음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있나.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겠지. 이런 마음이 좀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이가 어쨌든 할 의지가 있고, 또 시험 치고 2주가 지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기억력이 좀 남아있을 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다른 형제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복기를 해라라고 이제 엄마가 시키면 틀린 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5분도 채 안 걸리는 건 거죠. 그리고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실수였거나 아는 문제니까. 근데 요 동생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50 미만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어쨌든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사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더 좋았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복기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상충되는 갈등 때문에 더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교수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흔쾌히 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행히 이런 복기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하고 난 후에 다음번 시험을 보기 직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요 시험지를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 오답이 나왔던 파트만. 아, 이런 걸 내가 틀렸었구나 라고 보는 게 그 다음번 시험을 치를 때 기억이 좀 오래 남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이 나왔어. 나 요번에 정신 차리고 요 부분 잘 봐야지 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 일단 아이가 흔쾌히 응해서 복기를 해준다 라고 하면 간략하게 지금 시험지에서 보여지는 내용처럼 이 학생처럼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시험을 치르기 한 하루 전쯤에 다시 한번 요 오답의 스타일을 들여다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